안녕하세요, 친구. 처음에 크로스오버에는 1.6 이코부스트 가솔린 터보 엔진, 150 및 182hp,과 2.0 TDC 터보 디젤, 140hp,이 제공되었습니다. 163마력 디젤 엔진은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스타일을 변경한 후 1.6 이코부스트 대신 터보차지 1.5 이코부스트, 150 및 182hp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1.6EB의 작은 버전입니다. 실린더 직경을 79mm로 유지하면서 피스톤 스트로크를 81.4mm에서 76.4mm로 줄임으로써 부피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터보 엔진의 타이밍 구동은 벨트 구동 방식입니다. 9만 킬로미터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80에서 12만 킬로미터 후에 1.6EB 터빈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이코부스트 엔진은 열부하가 매우 심하여 작동 온도가 약간만 상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표준에서 약간 벗어나면 즉시 블록 헤드나 블록 자체가 손상됩니다. 균열이 나타나. 개형 이전의 1.6EB는 이 문제에 가장 취약합니다. 엔지니어들은 1.5EB 냉각 시스템으로 약간의 작업을 했지만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팽창 탱크, 파이프 균열 또는 저장소 캡 밸브 고장으로 인해 냉각 시스템에서 부동액 누출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 제조업체는 잠재적으로 취약한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리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새 탱크에는 유체 레벨 센서가 장착되었으며 부동액 손실을 즉시 알리도록 엔진 제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17년 쿠가스의 1.5리터 150마력 엔진 다수가 피스톤 균열로 인해 보증 수리를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이 모델에는 150마력을 발휘하는 2.5리터 자연 흡기 가솔린 엔진도 포함되었습니다. 더리텍 제품군의 사기통 엔진은 마즈더 MZR 시리즈 대표에서 개발했습니다. 이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륜 구동만 가능했습니다. 분산 연료 분사 기능이 있는 2.5에는 흡기 샤프트에 위상 시프터가 있고 가스 분배 메커니즘에 완전히 안정적인 체인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자연 흡기 2.5는 밸브 커버, 선프 또는 전면 엔진 커버 아래에서 엔진 오일이 누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공장 결함입니다. 이 질병은 과잉 압축으로 근절됩니다. 때때로 스로틀이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그녀는 청소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엔진 ECU 전기 하니스의 배선 손상으로 인해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로틀 어셈블리가 막히면 교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린더 2와 3 사이의 자연흡기 2.5 블록의 균열이 발생한 여러 사례를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2리터 터보 디젤은 만데이오 4에서 친숙합니다. 2015년까지 공식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타이밍 드라이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캠축 중 하나는 톱니 벨트로 구동되고 캠축 자체는 짧은 체인으로 서로 연결됩니다. 벨트는 9만 킬로미터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오작동 중 하나는 연료 필터 커버의 연료 필터 가열 접점이 타는 것입니다. 결함으로 인해 겨울철 시동이 어려워진다. 높은 마일리지에서는 터빈 제어 밸브나 델파이 연료 분사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5만에서 30만 킬로미터 후에는 연료 분사 펌프와 터보차저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큐거 동력 장치의 지원은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올바른 유압 지원이 먼저 제공됩니다. 6단 수동 변속기가 표준이 됐다. 전륜 구동 버전. 스타일을 변경한 후 제한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포워드와 제너럴 모터즈의 공동 개발인 6단 자동 변속기 6F35와 결합되었습니다. 그 디자인은 다소 실패한 GM6T30 상자에 가깝습니다. 전륜 구동 디젤 차량에는 로보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 파워시프트 6DCT 450이 장착되었습니다.
겟레그 브랜드의 6단 파워시프트는 보편적인 사랑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위 습식 유형인 클러치는 10만 킬로미터에 걸쳐 마모되었습니다. 댐퍼가 처지고 플라스틱 인서트, 리테이너가 파손되었습니다. 파편이 밸브 본체와 솔레노이드에 들어가 상자가 부정확하고 거칠게 작동하고 마모가 가속화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파워시프트 박스가 수정되고 클러치 유닛이 강화됐다. 상자는 6DCT451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업그레이드된 클러치 블록은 6DCT450에 맞지 않습니다. 2013에서 2015년에 생산된 자동차에 설치된 클래식 기계에서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오작동이 발생한 주행거리 범위는 2만 킬로미터에서 25만 킬로미터로 상당히 넓습니다. 토크 컨버터, 밸브 본체, 입력 샤프트, 오일 펌프 및 차동 기어를 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진 기어를 넣을 때 발생하는 삐걱거리는 소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차주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밸브 블록과 밸브 본체 게스킷이 보증에 따라 교체되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은 포드 고유의 AC, 액티브 토어 커플링 시스템을 사용한다. 다섯 번째 익스플로러에도 같은 것이 설치됐다. 출발 및 코너링 시 토크의 특정 부분이 뒷바퀴로 전달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중앙 클러치는 뒷바퀴의 구동을 비활성화합니다. 전륜 구동 버전에서는 오른쪽 구동축 오일실을 통한 오일 누출이 50에서 10만 킬로미터 후에 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트랜스퍼 케이스 생크를 통해서도 누출이 관찰됩니다. 오일실은 플랜지와 함께 어셈블리로 교체됩니다. 전작의 서스펜션 세팅이 너무 가혹했다. 이 세대에서는 균형이 편안함으로 옮겨졌습니다. 동시에 큐거는 빠른 운전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TVC 추력 벡터 제어 시스템, 구동 휠 중 하나를 제동함 덕분에 코너에서의 순종적인 동작이 달성됩니다. 베이게 엑스테스와 유사합니다. 프론트 엑셀에는 맥퍼슨 스트럿이, 리어 엑셀에는 멀티링크 디자인이 장착됩니다. 전면 컨트롤 암의 무음 블록과 볼 조인트는 일반적으로 최소 100에서 15만 킬로미터 지속되지만 후면 컨트롤 암은 50에서 10만 킬로미터에서 더 일찍 포기합니다. 전면 및 후면 완충 장치의 서비스 수명 비율이 비슷합니다. 휠 베어링은 60에서 12만 킬로미터 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쪽이 별도로 변경되면 뒤쪽이 허브와 함께 교체됩니다. 스티어링에는 전기 부스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티어링 넥이 두드리기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포드는 설계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노킹 소음은 오작동이 아니며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 넥의 보증 교체 또는 수리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노킹이 다시 발생합니다. 포워드 큐거 2 본체는 부식으로부터 잘 보호됩니다. 그러나 많은 소유자는 문 안쪽 바닥에 페인트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작동 중에 페인트는 후드 아래, 잡옷실, 도어 내부, 도어 패널 및 트렁크 도어, 번호판 위 오버레이에 금속까지 마모됩니다. 스타일을 변경한 사본에서는 리어윙, 먼 모서리에 도장면과 램프와 접촉하는 지점의 범퍼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외부 거울 아래에 녹 얼룩이 나타나는 것도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는 거울의 금속 프레임이 부식되어 발생한 결과입니다. 운전석 필러가 눌려져 30에서 8만 킬로미터 정도 탄력성을 잃습니다. 의자의 금속 프레임이 마모되었습니다. 때때로 브레이크 저장소를 고정하는 나사가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모델의 오작동을 알고 계시다면 꼭 적어주세요.